표를 몰아줄 여의도가 최대 변수가 될 것입니다. 여러분, 여의도에서 바람을 일으켜 주셔야 합니다. 여의도가 움직여야 돌풍이 태풍이 될 것입니다. 그렇지 않겠습니까? 어떤 분이 저에게 말씀하십니다. 박영찬, 당신 이번 선거에서 떨어지면 한강에 빠져 죽어라. 여러분, 저는 한강에 빠져 죽지 않기 위해서라도 저는 최선을 다해야 됩니다. 여의도는 너무나 중요한 곳입니다. 제가 하나 이 얘기를 말씀드리면 여의도가 얼마나 중요한 곳인지 여러분 절절히 깨달으실 겁니다. 2016년 여의도에서 우리 국민의힘이 2,500표 앞섰습니다. 2020년 저 박용찬이 김민석 후보에게 6,500표 앞섰습니다. 그런데도 졌습니다. 여러분, 2022년 우리 오세훈 후보가 여의도에서 몇 표를 이긴 줄 아십니까? 무려 1만 표를 이겼습니다. 1만 표. 1만 표. 자, 여러분, 1만 표 해보십시오. 자, 다시 한번 합니다. 1만 표. 1만 표. 좋습니다. 2016년도 2,500표, 2020년도 6,500표, 2022년도 1만 표. 1만 표를 이겨야, 그래야 우리가 대선에서도 이기고 지방선거에서도 이길 수 있었던 겁니다. 그만큼 서울선거가 무척이나 어려운 선거입니다. 우리가 신길동, 대림동에서 지더라도 여의도에서 1만 표를 앞선다면 우리는 이길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 여러분 동의하십니까? 저는 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여의도 주민들, 정말 수도 서울의 맨하탄 여의도의 주민들은 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가장 자존심이 강하고 가장 시민의식이 강하고 또 가장 책임의식이 강한 주민, 우리 여의도 주민들이 분연히 떨치고 일어나서 저 못된 조국혁신당, 저 번개집단 이재명의 민주당 우리가 격파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이 나라가 어떤 나라입니까? 우리의 선배들이 피땀 흘려 일군 성장과 번영의 대한민국, 그 중에서도 대한민국의 맨하튼이라고 하는 여의도. 여러분, 문재인 정부 5년, 박원순 시장 체제 10년 동안 우리 여의도 주민들이 얼마나 많은 역차별을 받아왔습니까? 저희 집에도 수도꼭지에서 녹물이 새고 비가 오면 천장에서 물이 뚝뚝 떨어지고 엘리베이터는 수시로 고장이 나고 제가 문재인 정부에 촉구했습니다. 제발 좀 사람 좀 살게 해달라. 못 살겠다, 재건축 좀 하자. 박원순 시장에게도 여러 번 이야기했습니다. 그런데 문재인 정부 박원순 시장은 어떻게 했습니까? 한마디 대답도 없었습니다. 여러분, 절대 잊어서는 아니 됩니다. 오래된 일을 우리가 너무나 망각하기 쉽습니다. 절대 잊지 맙시다. 문재인 정부가 그리고 박원순 시장이 우리 여의도 주민들에게 어떤 짓을 했는지 여러분 똑똑히 기억하십니까? 잊지 말자 6.25, 잊지 말자 한국전쟁이 아니에요. 잊지 말자 문재인 정부. 여러분 정신 똑바로 차려야 됩니다. 시간이 지나면 모두가 다 망각하기 십상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할 사실, 민주당 정부 때 우리 여의도가 얼마나 차별받고 얼마나 역차별을 받았는지 여러분 똑똑하게 기억하고 우리가 기억하고 또 기억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여러분 기억하고 계십니까? 제가 목 상태가 너무 좋지 않아서 죄송합니다. 제가 목에서 피가 나고 지금 통증이 너무 심한 상태라
여러분에게 사실 말씀드리기 무척이나 고통스럽습니다. 그러나 여러분의 결기에 찬 눈빛, 여러분의 표정을 보고서 저는 이따위 고통팀이야, 내가 이번 선거에서 승리해서 여러분에게 기쁨을 선사할 수 있다면, 그리고 대한민국을 정상화시킬 수 있다면 이따위 고통팀이야 문제가 되겠습니까? 제가 얼마 전에 여의도에 현수막을 내걸었습니다. 국민의힘이 시동권 여의도 재건축, 국민의힘이 완성하겠습니다. 여러분, 이게 사실입니까? 아닙니까? 정말 여러분 고생 많으셨습니다. 박원순 체제 10년 동안 얼마나 고생 많으셨습니까? 오세훈 체제가 들어선 이후 저희가 멈춰선 시계처럼 멈춰진 여의도 재건축을 속도를 내기 위해서 무던히 노력해 왔습니다. 그 결과 시범아파트, 공작아파트, 한양아파트가 정비구역으로 지정이 되고 다른 아파트들도 착착 하나둘씩 속도를 내기 시작했습니다. 국민의힘이 하고 있는 겁니다. 저는 사실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제 자랑을 하고자 하는 게 아닙니다. 그만큼 우리 국민의힘은 일하는 정당이다, 성과를 내는 정당이다. 민주당은 현수막만 내걸고 있습니다. 세미나만 하고 있어요. 현수막을 여의도에 동시에 50개나 내걸고 있어요. 그런데 도대체 할 일이 무엇란 말입니까? 여러분, 저희들 정말 일하고 싶습니다. 정말 제 고향 여의도를 위해 여러분, 저 박용찬이에게 기회를 주시겠습니까? 저는 국회의원 배지에 관심 없습니다. 원래 정치를 하려고 했던 사람도 아니었습니다. 세상이 저를 이 자리에 서게 했습니다. 미쳐가는 이 세상이, 잘못돼가는 세상이 저를 이 자리에 있게 했습니다. 저같이 생긴 같은 사람을 이렇게 화나게 만든 세상, 여러분 저와 함께 동참하시겠습니까? 여러분, 한 번 속고 두 번 속으면 속인 놈이 잘못이지만 세 번 속고 네 번 속으면 속는 분이 잘못된 것입니다. 여러분, 더 이상 속지 맙시다. 지금 민주당이 200석이니 180석이니 170석이니 정말 영화에서도 있을 수 없는 그러한 각본을 짜고 있습니다. 이게 말이나 되는 일입니까? 우리가 민주당에게 200석을 빼앗겨야 되겠습니까, 여러분? 자, 여의도에서부터 시작합시다. 여의도에서부터 민주당의 저 무도한 범법행위와 오만을 꺾어줍시다. 이번에 꺾지 않으면 이제 영원히 꺾을 수 없습니다. 조국혁신당이 돌풍을 일으키고 있다고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가만히 있어서야 되겠습니까? 여러분, 조국혁신당을 격파할 수 있는 지역 여의도라고 생각하는데 여러분 그렇게 하시겠습니까? 적어도 여의도에서만큼은 조국혁신당 지지율 한 자리로 떨어뜨리고자 하는데 여러분 그렇게 하시겠습니까? 여러분, 저는 이번 선거에서 확실히 승리할 자신이 있습니다. 제가 제일 지금 처음 고백합니다. 이 같은 얘기는 굉장히 예민한 이야기입니다. 그러나 저는 확신합니다. 저는 승리합니다. 왜냐? 나는 여의도의 아들이고 여러분의 기운을 받아서 지금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박용찬은 승리할 수 있다. 여러분 동의하십니까? 여러분, 정말 사랑합니다.
이 자리에 모이신 여러분, 저는 이번 집회 단 한 명도 동원하지 않았습니다. 단 한 명도 동원하지 않았습니다. 저희 당협 간부들에게도 집회에 참석해라 요청조차 하지 않았습니다. 여러분의 절규, 여러분의 갈망, 여러분의 열망을 너무나 잘 알고 있기 때문에 이 자리에 이 박용찬이와 함께 할 것이라는 걸 알고 있었기에 단 한 명도 동원하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자, 여의도 여의 쇼핑센터 앞에서 이렇게 많은 군중이 모인 적은 처음입니다. 제가 이 자리에서 10번 넘게 집회를 했건만 이렇게 많은 분들이 모인 집회는 처음입니다. 왜 이렇게 모였겠습니까? 여러분 시간이 많아서 모이셨습니까? 여러분 할 일이 없어서 모이셨습니까? 여러분 얼마나 여러분 애절했기에, 여러분 얼마나 갈증이 있었기에 이 자리에 모이셨습니까? 2024년 4월 10일 제22대 국회의원 선거에서 반드시 국민의힘이 승리해야 된다는 그러한 갈망 아니겠습니까? 제가 매일매일 하루에 10시간 넘도록 현장을 다니면서 많은 분들이 저에게 이야기합니다. 이번에는 바꿔야 한다. 이번에는 영등포를 바꿔야 한다. 너무나 많은 분들이 그렇게 이야기하십니다. 심지어 민주당을 지지하던 분들도 저에게 이야기합니다. 제가 이름을 밝힐 수는 없지만 이 자리에 있는 분 중에서도 민주당을 지지했던 분들이 이 자리에 서 있습니다. 그분들을 위해 여러분 함성소리, 박수소리 한번 보내주십시오. 민주당 출신 정치인들이 왜 이 자리에 있어야 됩니까? 도저히 이재명의 민주당을 더 이상 눈뜨고 볼 수 없어서, 도저히 함께할 수 없어서 저희 당으로 왔습니다. 여러분, 이재명의 민주당은 절대 국회 제1당이 돼서는 아니 됩니다. 이재명의 민주당이 제1당이 되고 이재명이 국회의장 행세를 한다면 대한민국의 미래가 없을 것이다. 자, 이제 우리 기다리던 한동훈 위원장이 오십니다. 자, 큰 박수로 맞이해 주십시오. 감사합니다. 자, 드디어 우리가 기다리던 한동훈 위원장이 서울의 맨하튼 여의도를 찾았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세요. 대한민국을 사랑하고 여의도를 사랑하는 동료 시민 여러분, 반갑습니다. 내일의 12시간이 대한민국이 경악스러운 혼돈에 빠지게 될 것인지 발전의 길을 계속 갈 것인지를 정하는 운명의 12시간이 될 겁니다. 충무께서 12척의 배로 이 나라를 구하셨듯이 12시간 동안에 여러분이 이 나라를 구해 주십시오. 지금 말고는 기회가 없을 겁니다. 저희는 금융투자세를 폐지할 겁니다. 국회의사당을 여의도에 옮겨서 여의도에 있었던 각종 규제를 철폐할 겁니다. 그래서 새로운 여의도의 시대를 열 겁니다. 각종 세금 폭탄을 초래했던 공시지가, 높은 공시지가를 높게 현실화하는 것을 중단할 겁니다. 만기가세 기준 2억으로 올릴 것이고 자영업자의 육아휴직도 실시할 겁니다. 여러분, 이런 정책을
여러분을 위해서 실천할 수 있게 기회를 주십시오. 의정부가 2년밖에 되지 않았습니다. 부족한 거 많이 있으신 줄 알고 생각이 다르신 부분 있으신 점 압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100일 동안 여러분이 지적하시면 제가 그거 어떻게든 소통하고 해결하지 않았습니까? 앞으로도 그렇게 할 겁니다. 여러분, 저를 믿고 한번 맡겨봐 주십시오. 정부가 부족한 점 있으시면 제가 보완하겠습니다. 저는 누구의 눈치도 보지 않고 살았고 앞으로도 그럴 겁니다. 오로지 여러분의 눈치만 보고 여러분을 위해서 실용적인 정치, 좋은 정치 하겠습니다. 여러분, 좋은 정치가 무엇입니까? 좋은 정치는 여러분에게 반응하는 정치입니다. 민심을 우선시하는 정치입니다. 더불어민주당의 정치, 자기들이 통으로 하고 있다시피 한 가지입니다. 판세를 민심에 우선하는 정치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김준혁, 양문석 같은 사람 내치지 못하는 겁니다. 저희는 어떻습니까? 우리는 판세가 아니라 민심을 우선합니다. 여러분의 마음을 우선합니다. 여러분의 마음을 두려워합니다. 저는 그게 좋은 정치라고 생각합니다. 저희는 그런 정치를 할 겁니다. 여러분, 그런 차이에 앞서서 나라가 망할 수 있습니다. 정말 200석을 가지고 양문석, 김준혁으로 꽉 채워진 200석을 가지고 뭘 할지 상상해 보십시오. 조국 대표가 국세청을 동원해서 여러분의 임금을 깎겠다고 합니다. 뜨악한 일 아닙니까? 심지어 그 지지층에서조차도 황당해하고 있습니다. 이런 일을 벌일 겁니다. 그걸 할 수 있어요. 200석 가지고 그거 여러분이 일단 200석을 몰아주시면 막을 수가 없습니다. 그걸 막으려면 예전처럼 다시 거리로 나가서 데모하셔야 됩니다. 그렇게 하실 거예요? 아닙니다. 지금 막을 기회가 내일의 12시간이 남아있습니다. 나가주십시오. 이미 찍으신 분들은 주변에 연락해 주십시오. 나서서 대한민국을 지키자고 읍소해 주십시오. 우리 동료 시민과 대한민국이 이렇게 큰 위기에 처해 있을 때 사이드라인 밖에서 응원하고 관중석에서 환호하는 것으로 부족합니다. 그래서는 안 됩니다. 경기장 안으로 들어와 주십시오. 들어오셔서 저희와 함께 공을 쫓아주시고 저희와 함께 대한민국을 지키고 역사를 지켜주십시오. 반드시 12시간으로 그 12시간으로 대한민국을 지켜주십시오. 대한민국이 망쳐지고 망해가는 걸 막아주십시오. 외국에 사시는 시민들 중에서도 피 같은 생돈으로 비행기표 끊어서 오시는 분들이 계시다고 합니다. 그만큼 지금의 위기는 실제 상황입니다. 막아주십시오. 함께 해주십시오. 박용찬과 저와 함께 해주십시오. 지금 몇 시간 남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내일 12시간이 시작됩니다. 그 12시간 아주 오래 기억될 12시간이 될 겁니다. 절대 후회하지 말자는 말씀을 드립니다. 저도 끝까지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자, 정말 대한민국에서 가장 바쁜 사나이 한동훈 위원장께서 저희 여의도를 찾아주셨습니다. 다시 한번 뜨거운 박수 보내주시기 바랍니다.